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보안기술 실습 조교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콜앱 사용법과 콜앱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예제를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앞서 콜앱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구글 콜앱은 주피터 노트북의 형식을 따르는 구글의 클라우드 PC 서비스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로컬에 환경 구성할 필요가 없고 네트워크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접속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콜앱을 사용할 때 GPU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GPU가 장착되지 않은 노트북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파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의 코드에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구글 콜앱에 접근하실 수 있고 그 외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뒤에 실습을 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구글 콜앱의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파일을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코드를 셀마다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셀 단위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앞에 셀이 실행되지 그러니까 않은 상태에서 뒤에 셀을 실행시키려고 하면 선언되지 않은 변수라든지 뭐 선언되지 않은 함수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코드를 짜주셔야 되고 실행시킬 때도 순서대로 다 실행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을 해서 각 셀마다 이 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 잘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글 콜앱을 실행을 해보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 주시고요. 구글 드라이브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콜앱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콜앱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폴더면 상관없습니다. 폴더를 만드셨다면 폴더에 들어가 주시고 폴더 안에서 우클릭을 하고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에 저는 지금 구글 콜앱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글 마켓플레이스에서 콜앱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더보기에서 콜앱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제목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거고 그 밑에 이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파일의 이름부터 적어 주셔야겠죠. 우선은 이 정도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GPU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GPU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여기 런타임에 들어오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 그 다음에 GPU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다크모드 상태인데 혹시 다크모드가 아니신 분들은 여기에서 모드 설정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환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간단한 CNN 모델을 보여드릴 거고요. 뭐 더 어려운 것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금씩 실력을 키워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우선은 간단한 CNN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할 거고 텐서플로우를 TF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 다음에 케라스.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수업은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인공지능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일찍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시퀀셜이고 컨볼루션 2D. 지금 작성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케라스라는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우선 맨 위에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케라스를 임포트 해주고 그 각각 이제 케라스의 모델 안에 있는 시퀀셜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레이어 안에 있는 컨볼루션 2D라는 클래스 뭐 덴스 레이어라는 클래스 이런 각 클래스들을 받아오는 거고 해당 작업을 하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항상 가장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까지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되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크다운 무법을 사용을 하는 텍스트 에디트 셀인데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샵을 하나 쓰는 거는 큰 제목, 샵 두 개는 중간 제목, 샵 세 개는 소 제목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우선 인공지능 모델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받아와야겠죠.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 전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떤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CNN 모델을 빌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우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과정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과정은 이번 시간에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델을 빌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델을 직접 평가하는 과정, 이렇게 총 3가지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썬 문법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썬 문법에 대한 설명 없이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빌드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 건데요. 빌드 모델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 하고 여기서 이제 케라스 라이브러리가 프레임워크가 사용이 되는데, 모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모델을 시퀀셜 함수의 리턴 값입니다. 그리고 이 빌드 모델에는 이거는 짜시기 나름이지만 저는 3가지 변수를 넣어줍니다. 10을 넣어주고 모델에 추가를 해줄 거고요. 뭘 추가하냐면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는 여기 보시면 입력해야 될 사항들이 좀 나와요. 우선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는 필터랑 커널 사이즈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뒤에 등호가 붙어 있는 것들은 얘가 디폴트로 설정된 값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저희가 꼭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주면 우선 필터스는 가볍게 32개, 다음에 커널 사이즈 그 다음에 패딩도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해줄 거고요. 지금 제가 적는 이 용어들 하나하나는 이재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고, 실습을 조금 더 진행을 하시면 그 각각 팀에서 이제 책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서 그때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패딩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인풋 쉐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width, height 채널 이렇게 총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레이어가 아닌 경우에는 인풋 레이어를 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에 맥스플링 레이어, 그리고 맥스플링 레이어도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2개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 모델은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드는 법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한 예제로 보여드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체크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모델을 적용하실 때는 원하시는 모델을 찾으셔서 그 모델의 구성대로 그대로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 플링,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반복할 거거든요. 컨볼루션 레이어 이렇게 반복을 하고, 대신에 필터 사이즈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 플링 레이어, 컨볼루션, 플링, 컨볼루션, 플링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VGG 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 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2D에서도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킬 건데, 결론적으로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2D를 1D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해주는 레이어가 플래튼 레이어인데, 이거는 그냥 오늘은 예제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1차원으로 펴줬다면 덴스 레이어를 사용해서 유닛 렐로를 사용하고, 덴스 레이어에 이렇게 해주면 우선 간단한 모델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거 하나하나는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딩하는 것 자체는 많이 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코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오늘 수업에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델을 다 더해서 하나의 큰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 모델을 컴파일 해줘야 됩니다. 모델 컴파일을 해줄 때는 옵티마이저 넣어주고, 로스에 넣어주고, 매트릭스 이렇게 해주시고 모델을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일 뿐이지 막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우선 오늘은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도 잘 작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실제로 저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로드하는 거는 시바텐에 로드 데이터 해주시면 되고 파이썬에서 이렇게 소괄호로 묶여 있는 거는 튜플이라고 해가지고 중복이 없는 그런 배열인 거는 알고 계시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모델에 빌드 모델을 해주시고 이때 넣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쉐이프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5만) 하고 32, 3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만은 이 데이터의 총 개수를 의미를 하고 32, 32, 3 이게 가로 32, 세로 32 그리고 세 채널 그러니까 RGB 채널 이렇게 해서 총 세 채널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빌드 모델의 아규먼트로 위드스랑 하이트랑 채널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 트레인의 쉐입에 근데 이게 5만 32, 3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2는 첫 번째 인덱스고 나머지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인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델을 fit 해주시면 됩니다. fit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 모델을 학습시킨다, 트레이닝 시킨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it 함수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안 나오네요. 우선 배치 사이즈라는 게 필요하고 배치 사이즈는 64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f폭은 반복하는 횟수인데 우선 여기서는 5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보스 이게 떠야 보기가 좋은데 이럴 경우에 셀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액티베이션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어디 잘못 입력된 게 없는데. 어, 어, 네, 아마 저게 문제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네요. 그러면 우선 원래 만들어뒀던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해가 안 되네요. 필드 모드. 어, 아마 앞에 코드가 실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해보죠. 모델 fit 해주고 fit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들로는 우선 배치 사이즈, fbox, 그 다음에 벌보스, 그 다음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 벌보스 이 정도만 하고 해당 fit 되는 거를 history라는 변수에 받아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 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지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실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정확도가 별다른 데이터 전처리를 안 했는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이 c파10이라는 데이터셋 자체가 좀 크기도 작고 분류도 잘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점점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더 데이터 전처리도 해야 되고 모델을 더 고도화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에폭을 다 돌렸고 5에폭을 돌렸으면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모델.evaluate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얘도 배치 사이즈 64. 이 벌보스는 벌보스를 0으로 하면 이렇게 현재 작업 중인 과정이 안 나오게 되고, 벌보스를 1로 하면 현재 이제 작업 중인 과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정확도가 68.92%.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트레이닝 했을 때 정확도보다 이 테스트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낮죠. 이 두 갭 차이를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실습을 하면서 더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임포트했던 pl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plt에 플롯 함수를 써서 히스토리, 그리고 히스토리의 정확도, 액큐러시를 볼 수 있고, plt 타이틀을 적어주시면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제목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정확도 그래프, 그리고 plt show 해주면 이렇게 지금 총 0부터 해서 4까지 있는데, 아까 저희가 5내폭을 반복을 했죠. 그러니까 총 5개, 5내폭이 있는 거고, 정확도가 지금 85% 조금 이하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83.82%.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더 시간이 많으실 때 그러니까 5회폭 말고 10회폭, 뭐 20회폭 이렇게도 반복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쁜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콜앱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직접 짜면서 보여드렸고, 사실 이제 이 콜앱이 인터넷, 그러니까 브라우저 베이스의 개발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자동 완성 기능이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콜앱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코드는 개발 환경에서 짜고, 그냥 로컬 개발 환경에서 짜고, 다 짜면 그거를 함수 단위로 쪼개서 콜앱에 넣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이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쭉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실행이 되면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콜앱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짠 인공지능 코드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당연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런 거, 이 필터의 의미, 커널 사이즈의 의미, 이런 거는 이론 수업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패딩이 뭔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고, 또 컨볼루션 레이어, 틀링 레이어,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그리고 이제 이 렐루, 소프트맥스 이런 게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옵티마이저, 로스 펑션 이런 게 또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해서 정규화를 해주고, 뭐 표준화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레귤러리제이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더 가공을 잘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성능을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이 구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콜앱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여기서 어렵다고 너무 금방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 실력을 평가할 만한 어떤 과제를 내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제가 이거고, n개 중에 r개를 중복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출력하는 함수를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짜주시면 되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메인 문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n개 중에 r개를 중복 없이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 NCR 고등학교 때 배웠죠. 콤비네이션. 이 콤비네이션을 구현을 하는 문제고, 파이썬으로만 당연히 짜 주셔야 하고, 제가 직접 만든 총 20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서 뭐 한 개 실패한 경우에 뭐 마이너스 0.5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길 거고, 근데 보통 통과하시는 분은 다 통과하시고 통과 못 하시는 분은 거의 다 못 통과하고 좀 이래요. 그러니까 만점 아니면 빵점인데, 사실 빵점은 빵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점수가 있을 거고 만점이 있는 거고,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인풋으로 1, 1, 2 이렇게 주어주면 아웃풋으로 1, 2, 1, 2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는 제가 알기로 콤비네이션 함수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콤비네이션이라고만 치면 실행이 되는 그런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 사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도 사용하지 마시고, 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실력을 보기 위한 문제니까 좀 정직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9월 13일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제가 만든 이제 2020년도 인공지능과 보안기술 수업 레퍼지토리고, 그 레퍼지토리 이슈 페이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9월 13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오늘 제가 콜앱에서 보여드린 코드를 파이썬 파일로 올려놨으니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코드를 넣고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또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 제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다 잘 인공지능을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